선천적 사지절단증을 갖고 태어났지만 미국 최고의 장애인 선수로 선정된 카일 메이나드의 말을 기억하자.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된다. 풀리는 날보다 안 풀리는 날이 몇백 배는 더 많다는 것을. 응원하는 사람보다 비아냥대는 사람이 몇십 배 더 많다는 것을. 질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지복을 안겨준 것이 내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럴 때는 간단하다. 처음부터 다시 추구하면 된다. 가치와 의미를 거창하게 찾으려고 하지 말자. 최고의 타이틀을 다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다. 옆에 있기만 해도 사람들의 기분을 편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충만하다. 작은 친절, 소박한 위로, 수줍은 칭찬. 우울할 때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근심스럽거나 답답하고 활기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우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울한 원인을 자신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원인을 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이 우울이 길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또 불면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RH 코리아에서 펴낸 마음 약국이란 책으로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인 마음 약국이란 말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제임스 보그의 마음의 힘에서 얘기한 뇌는 약국과도 같다. 24시간 내내 약을 제조한다고 한 말에 근거하는데요. 뇌 중에서도 감정 중추인 변연계는 이 약국의 중심으로 생각 또는 외부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화학물질들, 예를 들면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엔도르핀 등 30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가 실수 없이 약을 조제한다는데도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세로토닌이란 약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울증과 관계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나쁜 생각 또는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반면에 세로토닌이 줄어들지만 안심이다, 다행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에는 즉각 세로토닌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현수 원장은 임상심리학 박사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년간 근무를 했고 현재는 힐링심리학 아카데미 원장으로 계신데요. 마음약국의 약사의 역할에 대해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약사가 되어야 한다. 몸이 아픈 초기에 약사가 발빠르게 처방해 병을 크게 키우지 않듯이 마음약사가 되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다. 약사라고 해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없듯이 마음약사가 된다고 해서 모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마음의 짐이 쓸데없이 부풀려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니 마음 약사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이 책은 1부, 당신은 이미 마음 약사이다. 2부, 스스로 행복을 조제하는 마음 약국. 3부, 마음 약국의 생활 밀착 처방전. 이렇게 3부 안에
나의 행복을 스스로 조제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인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이 시대에 왜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그 방법에 대한 글을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타인이다. 마음 약사가 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희망 버리기 기술의 저자 마크 맨스는 진보의 역설 부분에서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많은 부가 존재하므로 지구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견해를 반박한다. 그 근거로 미국에서 성인 인구 기준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20년 동안 증가했고 우울증을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또한 미국인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소외, 고립, 고독을 느낀다면서 1980년대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중요한 개인적 문제에 관해 몇 명과 상의했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3명이었지만 2006년 같은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은 0명이었다는 구체적인 지표도 제시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대를 사는 가장 번영한 인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이라며 이것이 진보의 역설이라고 말한다. 진보의 역설은 한국에서도 예외 없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동 청소년 불행지수, 청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등이 수년 동안 세계 최상권인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통계를 제쳐놓고라도 당신은 위의 질문을 받았을 때 몇 명을 댈 수 있는가? 지금 당신의 문제를 거리낌 없이 상의할 수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는가? 아마도 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세태에 대해 인간성이 소실되는 심각한 사태라며 서로 어울려라, 이해해라, 양보해라, 공감하고 나누라는 조언만 난무했다. 하지만 나는 심리상담을 해오면서 이런 말이 그저 공연불에 그친다는 생각이 든다. 훌륭한 연불이면 뭐하나, 속이 비어서 실행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교감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애당초 상담실에 왜 오겠는가? 내담자가 욕심이 많아서? 공감받을 능력이 부족해서? 반대로 내담자에게 공감을 못해주는 가족이나 친지는 야박하고 이기적이어서? 그보다는 모두가 마음이 황량하기 때문이다. 인정이 없다든지 무관심하다는 것과 다른 차원이다. 내담자와 주변 사람들이 겪는 소통 부족의 문제는 개인의 성격적 문제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사회문화적 소인들이 뒤엉켜 있다. 이제는 누가 우울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를 위로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병원에 가봐, 약이라도 먹던지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습관. 사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일일이 생각하지 못한다.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매 시간 매 초 생각을 파악하고 분류한다면 좋은 물질이고 뭐고 간에 먼저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어딘가에서 날아오는 공을 피하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른 채 집에 도착하는 등 안전과 관련한 본능적 행동과 무의식적 생각들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알아서 돌아간다. 그러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던 대로 사는 게 맞고 또 그래야 한다. 이 부분은 특히 강박증 환자에게 중요하다. 강박증 환자는 모든 생각을 일일이 체크하고 반응한다. 그래봤자 빛의 속도로 지나가 버리는 생각을 모두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데도 말이다. 그저 꼬리를 잡은 몇 가지 생각에 과하게 몰입할 뿐인데 그 괴로움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듯 생각을 파악하기 힘듦에도 생각을 잘하자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이기도 하고 본능적이기도 한 생각들을 거론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감정이 유난히 힘들 때이다. 감정이 당신을 갉아먹는 느낌이 들 때는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때 의식적으로 생각에 개입해야 한다. 생각에 개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부차적이다.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니 얼핏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생각보다 쉽다. 생각의 방향이 애당초 세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물론 양가적, 기타 등까지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 세 가지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어 화가 나 있다. 이때 또라이라는 격한 감정 반응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그래서 뭐? 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거나 낙천적인 태도로 응하면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중립적으로만 생각해도 뇌에서는 관대하게도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그러니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상사를 긍정적으로 봐주기 싫다면 최소한 중립적으로라도 꼭 바꿔야 한다.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이 심하면 모든 전기가 빠져나가 몇 년 이상의 인생 공백이 생기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도 이르니 이 말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생각의 내용은 각자 그 상황에 맞게 만들면 된다. 모든 사람이 위의 사례처럼 상황을 종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표현을 써야 마음이 가라앉는지 그것만 신경 쓰자. 생명운운하며 다소 의미심장한 톤으로 말했지만 사실 이 작업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다. 당신이 무슨 내용으로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든 그건 오로지 당신만이 안다. 어떤 내용은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이 짓궂든 원색적이든 이기적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알 수도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은 직장에서 툭하면 나무라는 상사를 볼 때마다 오랑우탄이 가슴을 치는 장면을 떠올리며 막대 먹은 오랑우탄이 소리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기분 나쁜 건 금방 없어지는데 자꾸 웃음이 터지려는 부작용이 있단다. 또 다른 사람은 팀원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펭귄들이 뒤뚱뒤뚱 걸으며 안 들려, 안 들려 소리치는 모습을 떠올린다고 한다. 기분은 빨리 좋아지는데 역시나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해서
권위가 서지 않는 부작용이 있단다. 그깟 부작용이 대수랴. 당신 스스로 소중한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내는 게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다. 당신이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떠올릴 때 가장 잘한 일은 스스로 목숨과 마음을 지켜낸 것이다. 숱한 사고의 위험과 허다한 모멸감에도 마음을 잘 간수해서 돌아온 지금, 당신이 진정한 승자이다. 승진, 좀 늦으면 어떤가? 연봉 좀 안 올랐다고 뭐 대수인가? 몸과 마음만 건강하게 지켜내고 있으면 기회는 수도 없이 온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긍정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자고 했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사가 내게 뭐라 한 상황 자체를 처음부터 중립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생각 바꾸기에 에너지가 덜 든다. 사실 중립적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은가? 상사인이 당신을 평가할 권리가 있고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고치든 그를 무시하든 선택하면 되니까 굳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무슨 말을 하려고 당신 쪽으로 고개만 돌려도 마음이 부르르 확 타오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수시로 해보자. 당신이 우울하다면 혹은 불안하다면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습관을 몸에 새겨야 한다. 늘 그러라는 것이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다. 우리는 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은가? 다만 어떤 감정이 당신을 갉아먹을 때는 반드시 이 훈련을 의도적으로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당신을 점령하기 전에 말이다. 그래야 산다. 일단 살고 그 다음에 누가 당신에게 뭐라 하지 않게 당신이 변하든 그를 변하게 하든 아예 안 보든 방법을 찾으면 된다. 마음 약사의 조건, 필기고사와 행복선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방탄소년단의 앨범명 Love Yourself를 통해 최근 더욱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다. 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냐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들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닿았고 힘을 주었어요라는 답변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세상에 치여 자존감 낮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요즘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 나는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이제부터 나만 생각하며 살겠다 등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 나오는 것도 이런 심리 상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좋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문제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걸 또 타인으로부터 확인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차적인 우울증이 발생한다. 나는 이렇게 소중한데 왜 내게 연락을 안 해? 왜 기회를 안 줘? 왜 선물을 안 줘? 왜 나만 차별해? 왜 날 사랑해주지 않아? Love myself 하겠다고 하고선 결국 Give me your love로 되돌아가는 형국이다.
한 60대 여성은 매일 화가 난다.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없고 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며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가족을 이루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플 때마다 화가 치솟는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화를 낸다. 내가 왜 혼자 병원에 가야 해? 자식들은 다 뭐하고? 한약이라도 좀 드시라고 하면 또 화를 낸다. 내가 왜 내 돈으로 그 비싼 약을 먹어야 해? 다른 집은 다 자식, 며느리들이 해주는데.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그에 맞는 대접을 못 받으면 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가슴께에서 찰랑거리던 작은 분노가 깊은 우울로 바뀌어 머리까지 잠기게 될 수도 있다. 날 좀 존경하고 사랑해봐로 시작했던 분노가 끝내 해소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보다는 우울로 바뀌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바쁘거나 좀 야박하거나 여유가 없거나 어쩌면 당신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다. 당신 돈으로 병원 가고 한약 지어 먹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드시라. 누군가가 당신을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보내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신 스스로 하기로 선택해보자. 스스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 또 해준다면 좀 민망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기쁘겠는가. 반면 누가 해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영영 스스로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는가. Love myself는 미완성어다. Love myself, by myself의 완전체로 수정되어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행복도 스스로 만들어보자. 아울러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늘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당신의 생각이라고 모두 훌륭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 잘못된 생각은 수정하고 잘못된 감정은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다만 당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더라도 당신 자체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과 당신의 생각은 동의어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점을 놓친다. 다시 한번 선서해보자. 나는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선택했습니다. 행복은 주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생각의 시작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유발된다. 주의는 생각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상사가 미워서 직장을 그만둔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지옥 같았던 직장 생활이 100% 상사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이혼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 100% 배우자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당신의 모든 주의가 직장에서는 상사에게로, 결혼 생활에서는 배우자에게로 향해 있어서 불행의 원인이 오로지 그들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분노의 대상이 사라져 갑자기 멍해진다. 심지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며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한다. 바로 주의 전환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다. 당신이 지금 집착하거나 고민하는 것에서 다른 쪽으로 주의를 옮겨보라는 것이다. 치알디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노인들의 행복감 지수가 높다고 하면서 그 비결이 주의 전환이라고 했다. 젊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에 매달려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노인들은 남은 생애 동안 감정적인 만족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긍정적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만약 직장과 결혼 생활 등을 정리했다면 그 기억이 나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 주의를 왕창 돌려야 잠시 놓쳤던 행복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악연이었던 사람들을 계속 험담하면서 당신의 주의 범위 내에 있게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을 종료했다면 대단한 일을 한 것이며 그 대신 치른 희생도 정말 컸다. 그러니 행복해지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다. 한편 꼭 사표를 쓰거나 이혼하지 않더라도 주의 전환 기술을 잘 활용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기혼자들은 다음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다. 아침에 싸운 후 각자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다시 배우자를 만났을 때와 하루 종일 집에서 서운했던 점을 곱씹다가 배우자를 다시 만났을 때 관계 회복이 어느 쪽이 쉬울까? 바로 전자의 경우다. 낮 동안 주의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배우자보다 더 한심한 분노 유발자들을 대하거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의 전환이 되어 아침에 느꼈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면 반드시 주의 전환을 해야 하지만 애당초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긍정적이고 즐거운 쪽이라면 우울해질 소지가 적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감사한 게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아침에 눈 떴을 때 첫 감정이 감사라면 전반적 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면서 그날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다. 감사. 이대로도 행복하다는 선언.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즐거운 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 먹기, 자기, 호흡하기, 햇볕 쬐기, 운동하기 같은 평범한 일상활동을 세로토닌 분비와 관련해서 되짚어 보았다. 그러면서 운동도 못하고 잠자고 먹는 것도 부실했으면 자기 전에 명상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운동도 잠도 먹지도 못하겠고 명상은 더욱 못하겠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감사라도 하자. 우울할 때 반드시 기억할 생존 감정.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생존 수영을 배우듯이 감사는 우울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 감정이다. 우울할 때는 감사의 영법으로 하나씩 헤쳐나와야 한다. 뭐 좋은 말이네 하며 그냥 넘기기 전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분노하고 좌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북미 최고의 치유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기 코르노는 림프종 사기 진단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것들을 생의 마지막 순간 마주하게 되는 것들에 기록했다. 병마와 하루하루를 싸우며 스스로 인생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적어나간 이 책에서 그는 우리가 슬픔, 무력감, 좌절, 분노를 느끼면 면역적 차원에서 사는 게 귀찮다는 메시지를 몸에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며 그러면 실제로 면역력이 약화된다고 썼다. 면역력 약화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때로 무서울 정도이다. 감사를 왜 생존 감정이라고까지 말했는지 이해했기를 바란다.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느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통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해주었을 때 감사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풀 때도 마찬가지다. 즉, 감사는 고맙고 행복한 일이 발생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우울증 환자들은 행복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우울해진 것이니 더욱 감사할 게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세로토닌 저하로 계속 우울 상태에 있으니 행복한 일을 새로 발생시키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 그 이상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만해서 다행이고 감사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렵겠지만 한번 가정해보자.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를 먼저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답을 알겠지만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뇌에서는 분비된다. 작은 실험을 해보자. 스스로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감사합니다 말해보자.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된다. 심각한 얼굴로 이 말을 한다면 가면을 쓴 것처럼 굉장히 인위적으로 느껴진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도 웃는 표정으로 인사하는 그에게 당신도 역시 웃는 표정을 짓게 된다. 뇌는 얼굴 표정을 아주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여 안면 피드백 이론이 있을 정도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로 안심이다 라는 피드백이 전해진다. 안심이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감사가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원리이다. 감사하다는 말만 해도 얼굴 근육이 펴져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면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이 분비되겠는가. 생활의 온도가 바뀐다. 행운의 마스코트 부분에서 언급했던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에 흥미로운 연구 하나가 소개되어 있다. 저자들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에 약 67%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내가 흥미롭다고 느낀 점은 운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인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높게 나올지도 모른다. 만약 한국에서도 이 정도로 나온다면 당신은 스스로 운이 좋다는 67% 쪽으로 응답할까? 운이 나쁘다는 33% 쪽으로 응답할까? 우선 농담으로 하고 싶은 말은 왠지 33% 쪽에 있으면 짜증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싸우기도 전에 벌써 진다는 느낌이랄까? 결과는 나중으로 치고
일단은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100번 남는 장사가 아닐까. 진담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설사 당신이 33% 쪽에 있었다고 해도 기어이 67% 쪽으로 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저자들이 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는 곳, 경제 수준, 성별, 결혼 여부 등 온갖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33% 쪽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신에 자신이 운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스스로 자신의 행운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행운이 오는 삶의 첫 단계는 긍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운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항상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 이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입증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나는 운이 좋아라고 생각하도록 하자. 감사를 하면 당신은 언제나 67% 쪽에 있게 될 것이다. 좋은 구두가 당신을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있는데 감사야말로 그렇다. 감사는 행운의 삶으로 연결해주는 실크로드이다. 감사를 한 날, 안 한 날, 많이 한 날, 조금 한 날에 따라 생활의 온도는 미세하게 바뀐다. 나는 따뜻한 봄과 기분 좋게 서늘한 초가을을 참 좋아한다. 감사는 마치 삶을 내가 좋아하는 계절의 온도로 맞춰주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지혜의 정수라는 생각이 든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밤, 혹은 서늘한 달빛이 비치는 가을밤의 어디선가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그럼요. 이렇게 감사하니까요. 저는 아이고 내 팔자야 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치고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쓰면 쓸수록 불행해지는 그런 말 말고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말의 습관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